IT로 보는 세상 이슈 수다. 이 시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 지난주 딱 이 시간이었어요. 네. 김덕진 소장님과 이제 얘기 나누고 있을 때 비상계엄령이 선포돼서 그러니까요.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뭐 국민 청취자분도 마찬가지실 그러니까요. 거고요. 아마 저는 이제 지난주 상황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예. 이제 저희가 딱 이제 원래 음악 나가는 시간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음악 나가는 시간에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다음에 IT 얘기를 하라니까 IT는 그죠. 그러니까 저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원래는 되게 이 시간에 되게 톤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감정 하나도 없이 뉴스 톤으로 계속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코너를 빨리 끝냈죠. 빨리 끝내고 예, 저희가 이제 예. 관련된 뉴스들이 이어지면서 이 모든 시작이 이제 진행됐고 그리고 예, 딱 예. 일주일이 지금 지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TV 수중계 뉴스를 네. 속특보로 보내드렸는데 저도 네. 사실 보면서 이거 사실 맞아? 그러니까요. 이 맞는 건가 네. 싶은 참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이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이 포털 사이트의 특정 카테고리가 접속이 안 되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단지 이제 트래픽이 몰리면서 생겼던 장애인지 혹은 계엄군이 통신을 차단한 건지 혼란이 꽤 있었죠. 실은 저도요. 이걸 제가 이제 뉴스 나오기 전에 바로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코너 좀 일찍 끝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려는데 보통 이런 이제 뉴스 상황을 보니까 포털 사이트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네이버 포털 뉴스를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정치 관련 섹션에서 뉴스는 나오는데 댓글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뭐지? 왜 갑자기 뉴스 댓글이 막혀 있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치 관련 뉴스에 대해서 댓글을 확인을 할 때 2단계를 거치긴 해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댓글창이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다 예, 조금 예. 시간이 지나더니 댓글 서비스를 긴급 점검 중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카페도 모바일로 접속하면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계엄령 포고문에 나온 이 언론과 출판의 검열이 즉시 적용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도 예, 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그냥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 그러니까는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거 기능적 오류일 뿐이지 네. 계엄사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긴 했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10시 반부터 해서 한 새벽 2시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임시 점검이 있었었고요. 예,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보다 보니 계엄사의 포고와 달리 실제 뭐 신문사나 방송국 포털 사이트 본사 등에 계엄군이 뭐 진입한 정황은 파악된 적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예. 상황이긴 합니다. 21세기에 휴대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 언론을 차단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왜 이 계엄령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까라고 하는 거에도 결국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자체를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도 계속 전달을 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돌아가는 와중에 여의도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보고 네. 저희 집에 갔는데 딱 TV를 트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상태에서 유튜브를 틀었더니 예.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한 대씩 스마트폰에 그죠? 네.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 통신이 차단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슈를 하나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요 우리가 언론사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인터넷 언론사만 해도 수백 수천 개에다가 그렇죠. 언론에 네.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막는다라고 하는 게 좀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쓰는 SNS 서비스들이 요즘에 대부분 다 국내 서비스도 있지만 이 해외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언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런 모든 서비스를 다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바로 막는지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궁극적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통신 서비스라는 것들이 네. 완벽하게 막히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한 번에 예. 이제 비상 차단망도 연락하죠. 연락하고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뭐 막는다는 거는 쉽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서울의 보험이라고 했었던 그런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개인들이 미디어가 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과
언론 수가 많아진 이런 변화들 때문이었다라고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뉴스 안 보는 분들도 뭐 쇼 예능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재밌다. 재밌다는 말 표현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더 많이 본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포털 사이트 뉴스 접속자도 크게 늘었다고 하죠.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네이버 같은데 댓글이 이제 막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 거랬잖아요. 네. 실제 네이버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역대 재해 재난 상황 중에 가장 많은 접속량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전날 밤 이제 그때에 사람들이 그만큼이나 몰렸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뉴스 페이지만 따졌을 때는 트래픽이 역대 최고라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이거 무슨 일이야라고 해서 충격을 받고 놀랐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네. 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카페 접속이나 뉴스 댓글 달기가 장애를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그뿐만 아니라 뭐 구글에서도 검색어에서 계엄령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트렌드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트위터, 그러니까 X라고 우리가 요즘 부르는 플랫폼에서도 이 계엄령과 관련된 우리나라 어떤 글들만 짧은 시간에 200만 건 이상이 올라왔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이트들에서도 전날 동시간 대비해서 최대한 100% 이상의 접속자 수가 늘어났어요. 이제 예.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확실히 그 뉴스나 정보들을 특히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보다 뉴스 정보를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이제 포털 사이트 뉴스 접속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주목을 받은 온라인 메신저와 동영상 플랫폼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동영상 플랫폼은 이제 유튜브가 이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온라인 메신저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게 됐어요. 예. 이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도 몇 번 다루긴 했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많이 접속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모바일 메신저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전날에 대비해서요 하루 만에 사용자 수가 16만 명이 우리나라에서만 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일 활성 사용자로서 하루에 쓰는 사용자 수를 카운팅하는 게 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계엄 선포 전날인 2일에는 136만 5,329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계엄 선포 날이 정확하게는 152만 네. 3,970명으로 해서 예. 늘어난 숫자가 15만 8,641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와. 거의 약 16만 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11% 정도가 하루 만에 증가했다.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 가입자 수 역시도 상당히 증가를 해서 이제 신규 설치자 수도 평상시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이나 이제 사람들이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어떠한 서비스로 좀 몰려갔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플랫폼이 해외 건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됐고 특히나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뭐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이 본인이 이제 실제로 국회로 갈 때 아니면 회의를 할 때 이럴 때 유튜브 라이브를 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사람들이 수십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을 해서 보고 또 여러 가지의 각도로 보면서 우리가 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계엄군들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거의 켜고 네,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부분 라이브가 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해외에 있는 솔루션들이 이번엔 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이렇게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통신 메신저의 엑소더스라고 할 만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걱정을 이제 계엄이라는 게 선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메신저들이 카카오톡이나 국내 메신저들인데 이거 검열당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통신망이 정말로 막히게 되면 아예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이 어떻게 보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해외의 이제 그 메신저로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VPN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네. 이 VPN이라는 기술이 혹시 평상시에는 잘 많이 못 들어보셨죠? 예,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평상시에 약간
어떤 의도를 갖고 쓰시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방식인데요. 이 약자인가요? 약어? 네네네. 이게 버추얼 프로토콜 네트워크라고 네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웹사이트 뭐 따따따.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네. 실제로 실제로 그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문 주소고 그 뒤에는 IP 주소가요. 이제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192점 어쩌고 있는데 예. 그 숫자를 보게 되면은 실제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접속한 건지 대충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A라는 사람이 만약에 B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A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그 IP 숫자를 갖고 대충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예를 들면 KBS 사이트에 뭐 서울시 마포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뭐 영등포구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지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예, 이런 거를 예.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떤 게 이제 되게 되냐면 정말로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의 통신망이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차단했다. 그럼 이제 이런 수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뭐 외국 포털, 유튜브 같은데 영상을 올리는 거는 막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네. 뭐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예, IP들을 예. 막아가지고 예. 뭐 한국에 있는 IP가 해외에 있는 서비스에 못 접속하게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해외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독재자들이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IP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해외에서는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접속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VPN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추얼로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있는 거를 바꾸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VPN을 쓰게 되면 서울에서 접속을 하는데 이 숫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제가 서울에서 접속했는데 미국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와이에서 접속한 것처럼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들어가는 문에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접속하는 건 다 막아놨는데 한국에서 접속하는 건 막아놨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접속하는 거니까 접속이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사람들이 설치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이 시즌에 이제 이번 그 말씀드린 검열 우려가 있다 보니까 IP 주소를 숨기거나 아니면 해외에 접속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기능이 되는 거를 네. 사람들이 많이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내가 어디서 글을 쓰고 있는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밝히기 싫고 예. 또 내가 해외에 있는 솔루션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우회 루트까지 찾으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통신 차단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또 하나의 엑소더스였다. 그러니까 메신저는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엑소더스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소에 있는데도 해외에 있는 것처럼 예.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죠. 예. 처음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TV를 직접 실시간으로 직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실제로 그 12월 3일 밤 10시 30분을 전후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실제로 그 시간에 실제 TV나 라디오로 보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SNS나 뭐 친구들의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거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니까 그걸 다 검색을 해보는데 그래서인지요. 실제로 소셜미디어 X,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예. 비상계엄과 관련된 게시물이 80만 개가 넘어가면서 1위를 차지를 네. 했었어요. 그 외에도 국회의원 또 우리나라 가짜뉴스라는 키워드도 한 4만 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 이거 진짜야?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X에서만 트위터에서만 계엄 관련 게시글이 100만여 건 이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외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서도 계엄령이라는 게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좀 계속 차지했었고 네. 계엄 선포와 관련된 영어로 아니면 한동훈 국무위원 이런 것들도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는데 하나까지 좀 씁쓸했던 키워드가 한 2위권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환율이었습니다. 환율.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이렇게 되면은 환율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령을 찾아보고 가짜 뉴스가 아닌지 확인을 한 뒤에는 네. 바로 환율부터 검색했다. 예. 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들이 있는 것이죠. 네. 이후에 관심 키워드 또는 언급 키워드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렸던 계엄령과 관련된 키워드는 이틀 이상 계속 상위권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 그 계엄령 관련된 대부분의 키워드는 상위권에 있고 특히나 계속 뭔가 추가 폭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추가 폭로에 대한 좀 팩트 체크나 검증하는 이런 키워드들도 계속 좀 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사실들이 무수히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무슨 뭐 밤 떨어지듯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예, 지금 새로운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궁금한 게요. 이 챗 GPT에 대한 설명을 많이 이 시간에 해주셨습니다만 네. 지금 시점에서 챗 GPT는 이 한국의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도 궁금하네요. 근데요,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한 게 이제 챗GPT는 우리가 아는 오픈AI 미국 서비스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챗GPT 말고도 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도 하는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예. 이제 네이버 클로버 X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서비스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챗 GPT가 예전에는 옛날 정보,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한 정보로만 이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나오는 챗 GPT도 그렇고 이 네이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른바 인터넷 검색 엔진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이 AI가 답변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쉽게 말하면 인터넷 검색을 저 대신에 해준 다음에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챗GPT한테 제가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 질문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어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챗GPT는요 어쨌든 그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줬습니다. 뭐라고 네. 답변했냐면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라고 하면서 쭉 내용을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네. 뭐 한 페이지 정도 쓰는데 뭐 4시 반경 계엄 해제를 공식 선언했다. 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래서 뭐 1987년 이후에 처음 있었지만 국내외에서 큰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뭐 네.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을 이제 긴급히 보도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향후 정치적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뉴스에서 정리하는 거에서 약간 자신의 의견이나 오피니언도 객관적으로 약간 양쪽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거든요. 네. 이거 뭐 위법하다 뭐 이런 판단은 안 내리고 네, 그런 건 양쪽 아니고 입장에서 그죠. 네.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네, 이 정도로 그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냥 뭐 비상계엄에 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뭐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네이버에 물어봤는데 네이버는요 아예 이 정도도 답변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좀 어떻게 된 거냐면 네이버 클로버 X한테 예. 일단 질문을 해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어. 이랬더니 뭐가 일단- 차단돼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 네이버 클로버 X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현재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네이버 클로버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검색 엔진을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옛날 정보만 갖고 올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이버 Q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챗GPT가 검색 엔진 검색하듯이 얘도 뭔가를 치면 네이버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 결과 가져와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죄송하지만 해당 질문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주제로 인해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사용자의 요청이 특정 개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만약 다른 종류의 도움 또는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AI가 답변을 못하게 일종의 좀 이슈가 생길 요소들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느낌상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네. 이제 네이버에서 그런 걸 많이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예. 이제 기존에도 다른 정치 관련 뉴스를 하는데 네. 과연 이렇게 정리되는 방식이 맞는 거냐. 오히려 해외에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보를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AI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거냐에 대한 좀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나오게 되는 뭐 네, 여러 가지 네.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이 IT계에서도 벌어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선포 이후에 신속하게 상황이 종료된 게 IT 기술의 힘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왜 그렇느냐? 첫 번째로 소식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됐다는 네, 네. 거예요. 이제 그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SNS를 통해서 계엄 소식을 처음 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밤 10시 반이기도 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소식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받고 바로 어떤 사람들은 여의도로 나오거나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영상을 가지고 공유를 하거나 네.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 하는 게 어떻게 예. 보면은 1979년과 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지금 얘기한 다양한 메신저 서비스, 통신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불행한 역사가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막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 서로 자타해서 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명 중 7명이 SNS를 통해서 이 소식을 처음 접했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